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부장님들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 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의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먼저 2023년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권고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권고사항은 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3년도 4년도 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공단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소관 자료는 이미 배포해드린 책자로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소관 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공단 인력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수 298명, 현원 285명이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수 322명, 현원 308명, 2025년 4월 30일 기준 정수 343명, 현원 320명으로 결혼 연령 23명은 기채용 및 또는 채용 중에 있고 6월 현재 33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관시설 목록 및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외 6개 시설 이용 인원은 2023년 11만 2,552명, 2024년 16만 2,111명, 2025년 4월 말 3만 7,323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이용료 수입은 2023년 3억 2,233만 2천 원, 24년 3억 1,224만 4천 원, 2025년 4월 말 현재 7,759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평일 1,260명, 연인은 29만 2,393명,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472명, 연인은 39,14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8억 625만 3천 원, 시설 운영비는 30억 5,639만 8천 원입니다. 2024년 일일 평균 1,397명, 연인은 35만 6,216명,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741명, 연인은 5만 8,511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9억 9,742만 원, 시설 운영비는 32억 5,097만 7천 원입니다. 보고에 현재 평일 및 주말 공휴일의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 보수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유지 보수는 1억 354만 6천 원. 9페이지 2024년 유지 보수비는 7,386만 3천 원. 12페이지 2025년 4월 말 기준 3,72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 공사 추가 투자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지붕교체공사가 올 9월부터 11월 사이에 안성시청에서 발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 업무 수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2023년 153명으로 청소 차량 기사 43명, 환경미화원 110명이었으며 2024년 158명으로 청소 차량 기사 48명, 환경미화원 110명,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023년 47,187톤, 2024년 49,605톤, 2025년 4월 말 기준 14,95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비 현황은 총 58대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노면 청소 차량 1, 살수 차량 1, 1대, 압축 징계 차량 17대, 음식물 수거 차량 8대, 집게 차량 9대, 재활용 수집 등 화물 트럭 22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등 판매 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58억 2,495만 원, 9만 5천 원, 2024년 59억 7,330만 원 판매하였으며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19억 3,672만 3천 원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32.4%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환성 체육센터 이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은 2024년 42만 3,324명,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15만 6,549명이 이용하여 전년 대비 36.9%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3.9% 증가된 인원입니다. 2024년 보수 및 예산 집행 내역은 5,668만 6천 원 집행하였으며
2025년 4월 말 기준 1,14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용량은 40톤이며 운영 인력은 2023년 42명, 2024년 42명, 2025년 4월 말 기준 41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가동 일수는 2023년 282일, 2024년 299일, 2025년 4월 말 100일이며 반입량은 2023년 8,667톤, 2024년 8,409톤, 25년 4월 말 기준 2,679톤이며 판매량은 23년 6,373톤, 24년 5,490톤, 25년 4월 말 기준 2,234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환경 안정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 면적은 38,280평방미터에 매립 용량 56만 8,225톤입니다. 2023년 기 매립량은 20만 톤으로 매립률은 35.34%입니다. 2024년 기 매립량은 20만 9,600톤으로 매립률은 36.7%입니다. 2025년 기 매립량은 21만 1,657톤으로 매립률은 37.24%이며 최종 매립 계획은 2034년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50톤이며 운영 인력은 3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가동일수는 306일, 반입량은 11,678톤, 소각량은 11,488톤이며 일일 소각량은 37.5톤입니다. 2024년 가동일수는 329일, 반입량 11,777톤, 소각량 11,811톤으로 일일 소각량은 35.89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4년 가동일수는 102일, 반입량 3,738톤, 소각량 3,753톤으로 일일 소각량은 36.7톤 소폭 증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경영성과 수입 실적 현황입니다. 시설별 사업 수입 현황입니다. 24년 총 96억 3,272만 2,26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57만 8,676원이 증가하여 1.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영수지 개선 대책입니다. 사업 전체 분야 공동으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한 대행 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통제 가능 예산의 10%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시설물 고효율 설비의 교체를 통한 대행 사업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 개선을 위해 수익 구조 다변화 노력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 레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선 이력 등 시설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력 관리로 예방적 유지 관리를 통한 수선 유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대체수단 차량 정차 및 임차 택시 정차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불필요한 긴급 보수 및 중복 정비를 최소화하고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자체 수선으로 대행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투명 페트 분리수거 확대를 통한 수익을 증대하고
재활용품 신규 품목 확대를 통한 수익 제고, 구역 업무량 조사를 통한 수거 업무 효율 개선을 통하여 낭비적 요소를 찾아내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25년 보고일 현재까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방 대책 수립 현황은 자료로 가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입니다. 2022년 82.5점으로 다등급, 2023년 84.8점으로 다등급, 2024년 84.3점으로 다등급을 받아 동일 등급에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 복무 위반 사례 현황 및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위원회는 운영 현황 및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평일은 2023년 1월 1일 평균 73명, 2024년 122명, 2025년 4월 말 기준 127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1일 평균 2023년 5.8명, 24년 5명, 25년 4월 말 기준 7.9명이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추모공원 안치 현황입니다. 잔디장과 수목장은 2024년 만장이며 봉안담은 2023년 520기, 24년 383기, 2025년 4월 말 기준 167기가 안치되었습니다. 끝으로 무상 공구대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대여 건수는 2023년 101건, 24년 122건, 25년 4월 말 기준 28개 공구로 38건의 대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혹시 이 홈페이지가 언제쯤 리뉴얼이 됐을까요? 홈페이지가 언제 리뉴얼이 됐을까요? 작년 24년도에 한 건가요? 예.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시민 서포터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어떤 뭐 문의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고 봤는데 여기 이제 고객 모니터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공단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 이제 그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이 안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저기 기획예산팀 홍현주입니다. 고객 모니터가 활동을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기획예산팀 홍현주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고객 모니터들은요, 그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안에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비스 점검이나 아니면 시설 점검, 그 서비스 환경 점검을 이루는데 홈페이지에는 그 활동 실적을 올리지 않고 그 점검은 각 부서에서 점검 사항이 나오면 각 부서로 내려보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조치하고 조치 결과 보고해서 모니터용과 공유하는 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적이라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고객들의 민원 사항은 그럼 오프라인으로만 다 왔습니까?
고객의 민원 사항은 그 별도로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는 공단에 바란다는 그 민원 사이트가 별도 있고요. 그 컨텐츠가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받는 곳은 이제 각 부서에서 그 간담회식의 형태로 또 오프라인은 별도로 받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공단에 바란다는 그 민원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라고는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직접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전화나 우편 또는 신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을 적어서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온라인 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온라인 일단은 상에서 공단에 바란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걸 처리해서 답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2024년에서 이번 연도 지금까지 들어오신 민원사항 접수되어 있는 거 리스트업 해주시고 조치사항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 하나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서안성 스포츠센터인데요. 서안성 스포츠센터의 지금 강사 수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강사요? 네네, 수영 강사요. 예, 계속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강사가 글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안성 수영센터, 국민체육센터, 서안성 세 개가 운영이 되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 센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영장 강사들의 자격 조건이 다 같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센터들마다 강사를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강사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곳들은 사실 수영 강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이 국민체육센터는 기능으로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서안성 체육센터가 그 새로 들어올 때 그분들 계약직 락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 조건의 불균형 때문에 그분들의 일부 이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수영장들이 정식 기능직보다는 계약직으로 또는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이 거의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제약 조건을 저희가 좀 완화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 일이 없을 때는 다른 데 가서라도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수입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에 현재는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 업계 자체가 거의 계약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기능으로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회사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금 상태로는 뭐 계약직 락급 그 상태로 유지를 해나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 락급의 급여에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다른 일을 더 시켜서라도 급여를 아니야, 맞춰주신다는 다른 일을 말씀인가요?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게 허용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주 5일 근무를 여기서 하고 다른 수영장에 가서 또 어떤 수입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네. 지금 이제 안성 그 백성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체육센터가 또 생기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여기도 수영 강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는 강사 지금 2분이 배치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근데
거기 이제 수영 강습을 안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더 이상의 강사는 거기는 이제 채용을 할 계획이 없고요. 그럼 강습이 없다라는 말은 그럼 수영장만 사용을 하셔서 자유 수영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자유 수영하고 생존 수영하고 이제 그 자격증반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강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강사들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영 강사는 두 명은 있습니다 지금. 두 근데 명은 강습은 없을 예정이라면서요? 예? 강습은 없으실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럼 이 두 강습은- 분이 어떤 걸 생존 수영을 가르쳐 주시고 예, 이거 하는 생존 걸로만 사용한다는 수영하고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 여기 안성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강습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이제 멀리 안 가도 된다고 좋아하시던데요.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강습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난해합니다. 첫 번째 이제 주차장 문제도 크고요. 그다음에 시설 규모 자체가 강습을 할 경우에 다른 어떤 뭐 자유수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 강습은 공도 서안성하고 이 국민체육센터만 가져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특화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500명 정도, 500에서 600명 정도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게 어쨌든 수영센터가 2개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안성체육센터로 되면 많이 비지 않겠느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민분들은 사실 가까운 데서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생존 수영 관련돼 있는 것만 그럼 수업을 한다라는 말이 맞네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했을 때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당연히 여기 와서 수영을 배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이게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생각했던 거와는 정말 계획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걸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여기가 백성초등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 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했고 거기다 또 안성에서 그 언어센터가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되게 못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센터조차도 이제 생존 수영이 되면 학생들만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많은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았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안성체육센터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 방법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요. 안성시의회로 보고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의원입니다. 예. 그 부서별 인력 현황을 좀 보면 그 2023년도하고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보면 인력이 좀 증가됐습니다. 예. 그 서안성 스포츠센터 때문에 인력이 좀 증가된 거죠. 24년도 분은 그게 줍니다. 그러니까 25년도까지, 지금 25년도까지는 인력이 돼 있잖아요.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력이 증가된 이유. 24년도까지 중과분은 서안성 스포츠센터 인원이 약 70명 정도 뭐 이제 정규직 포함해서 예. 그 정도 증가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팀 지원부서에 대한 부분하고 공용 주차장 운영팀이 생겼습니다. 그 두 팀에서
한 두 쪽에 한 10명 정도 증가 있었고요. 그 이사장님께서 어떤 여하튼간에 조직 개편을 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재무회계팀을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하셔서 4명으로 더 증가를 시켜서 예, 강화를 시키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두 가지 쪽이 있습니다. 전산과 회계 쪽에 한 사람씩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한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업무가 마비되는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의 회계 결산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획 예산에서도 좀 그렇고 인사 노무팀에서도 맡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예산 그 재무 파트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돼서 작년 말에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금액이 우리가 예산 자체가 300억, 400억 넘어갈수록 재무에 관련된 특히 이 결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좀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네. 위탁받는 그 수준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라든지 회계도 뭐 시설뿐만 아니라 상당히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뭐 보강하시면서 뭐 또 이렇게 그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을 나름대로 회계팀에 마치 보강을 좀 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전에 이제 보던 그 전산 그 회계 담당자 하고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분을 한 분 더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전산 담당 같이 이제 그 조금 경력 있는 분으로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네, 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시설공사 추가 투자 현황이라고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반기 하자 보수 공사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성시청 국민체육센터 지붕 교체. 예, 그 수영장이 네. 지금 그 천장이 지금 자꾸 뭐라 그럴까 습이 차고 뭐 이래가지고 이 천장 된조가 자꾸 떨어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전체를 지금 손을 보지 않으면 그게 떨어져서 그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드러내고 새로 하는 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수영장 지붕 얘기 지금 그 지붕 공사를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부터 이번에 처음 공사를 하신 건가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설치하고. 처음 공사죠? 예, 예. 그러니까 오래돼서 예. 오래되고 그래서 하자가 생겨서 보수 공사를 하신 거죠? 예, 예정하는 위험성이 거죠?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그게 돔으로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지붕이 이렇게 약간 돔식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성이던데. 그 애시당초에 이게 그 천장 쪽에 지금 이 수영장 국민체육 그 센터를 지금 직접 경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데 시공상의 어떠한 그 시스템의 어떤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냥 뭐 모양을 너무 잡다 보니까 뭐 어떤 환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 좀 이유가 좀 있나요?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쓰는 건데. 시설 특성상 음, 계속 습기가 음. 상존을 합니다. 물이 혹시 이제 그 담당 시설 팀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면 좀 네, 국민체육센터 팀장 신수진입니다. 네, 저희가 지붕 같은 경우에 사실 단열재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철물
구조 위에 마지막 외장재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저희가 워낙에 과습이 많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결로가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저희가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체 공사를 요청을 드렸던 상태고요. 이 문화체육관광부 그 체육진흥기금 공모를 해서 안성시청 측에서 공모를 하셔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선정이 된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국비 지원이 들어갑니까? 네네. 이번에? 50%가 다행이네. 들어갑니다. 저는 이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아니면 그런 공법을 쓰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워낙 오래되고 오래되기도 했고요. 어. 저희가 또 운영하는 시간이 하루에 16시간 이상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습기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 국비가 얼마 같습니다. 정도 지원됩니까? 3억 5천. 그럼 지원됩니다. 나머지 저희 3억 5천은 이제 안성시. 안성시에서 네. 하고 네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구나. 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엊그저께 저 추모 안성시 그 추모공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와서 좀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받았습니다. 예. 제가 그 민원이 좀 몇 분이 많이들 주셔서 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간단한 얘기로 그냥 추모공원 내에 보행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기존에 사용했던 마감재가 거의 들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근데 그게 애시당초 처음에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하자가 나기 시작해서 그거로 인해서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다가 근데 시정이 안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관리를 하면서 관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저 주관 부서 그러니까 안성시청에다가 담당 부서에다가 그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혹시 시점이 언제쯤 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거는 한 2년 전부터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황토길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안에 그 빨간. 네네 황토길이라고 이제 지금 기존에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다 들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해도 사실은 들떠 있는데 사실은 위탁업체에서 어떤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제 생각 관리 부서 부청 그러니까 관리 부서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대응이 늦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았지만 그럼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안성시 담당 부서에다 공문을 보낸 게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예, 얘기를 그 했습니다. 공문 보내신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네네. 그걸 이제 걷어내고 그 바닥을 뭐 타일이나 그거는 좀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그 다음에 어차피 돈을 들여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여서 다시 재공사라면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업체 시공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안에 그 업체가 문제가 되면 시공 마감재가 문제가 됐을 경우 하자가 난 부분은 그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끊기 때문에 그거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늦어지는 순간 그 기간이 지나면서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쉽게. 저희가 그 대응을 늦게 해버리면 안성시 예산은 자꾸만 헛되게 쓰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네. 충분히 그 업체에서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끌었을 때 그 돈으로 충분히 시공이 가능한 일을 괜히 안성 시비로 자꾸만 세수가 들어가서 자꾸만 뻥크가 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어떠한 그 사업장이 있다면 충분히 확인하셔서 빨리 본인들께서는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담당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 주셔야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니
저한테 그 공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사장님 회의할 때 부서별로 다 뭐 이렇게 한번 점검하시는 거고 매년 보고를 받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간과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일단 마무리 좀 해주시고 네, 추가로 하시죠. 예, 잠시 이해하겠습니다. 예,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혹시 작년에 지방 공기업 고객 만족도 최고 뭐 달성하셨나요? 네, 외부 고객 만족도 92점 97.2점 네, 있는데 97.2점. 네, 아주 그냥 받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요. 그 성과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비결에 대해서요.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세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죠. 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 지금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시민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 행복에 기여한다가 제 사실은 이건 평가는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평가원에서 그럼 뭐 설문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해서 하는 건가요? 나와서 합니다. 나와서 직접. 인원이 5명 정도 나와서 그 사업장마다 샘플링을 고객들 샘플링을 임의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전국 최고 97.2점이라는 건 뭐 상당히 높은 점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서안성 체육센터 이용객 참여 간담회 진행하셨나요? 알았어. 얼마 전인지 하신 건 맞죠? 한 번 한 번이요? 아니 한 3번 정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가있어 기억이 아시는 분이 상반기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이 했어요 제가. 예, 말씀하세요.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한 거는 국민체육센터 쪽 이용객들 간담회 아니. 했고요. 상반기 상반기에는 저 전체로 직원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바퀴 다 제가 3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 한 3번 그럼 실시하신 건가요? 세 파트로. 세 파트로. 네. 그래서 이제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객 참여 간담회 진행하셨다는 얘기고, 그럼 혹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주된 뭐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뭐저 수영장, 보링장, GX 별로 따로따로 네, 별도로 별도로 하신 거죠. 있죠. 네. 뭐.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그럼 자료는 일단은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특별하게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저거죠. 뭐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 그 수질 문제 관련한 거 하고 뭐 수질 문제 맨날 됐던 거고. 맨날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강습이 너무 어렵다 받기가 이제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진다는 얘기. 거기 아직 그 수영 지도자가 아직 이게 찼다 빠졌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말씀이신 그 건가요? 부분 있고 혹시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그 우리 그 수영하는 이제 수영협회 회원들이 예. 무료 강습을 해주겠다고 해서 레인 배정 문제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된 적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간담회 때? 안 나왔나요? 저하고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본부장님 들은 거 없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서안성 체육센터 레인을 우리 그 프로그램 사업 하고 있죠? 아직도. 네, 스포츠 클럽. 이제 레인 2개 잡아서 하는 건가요, 지금? 두 개 쓸 때도 있고 하나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형평성에 그 제가 듣기로는 수영협회 쪽에서 레인을 좀 빌려서 자기들이 좀 무료 강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우리 공단 위탁을 받으면서 조금 저는 서안성 체육센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죠. 예? 예,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공단으로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거기에 좀 맞게 좀 신경을 좀 계속해서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민원이 한 달에 한 10건에서 이상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한 달에 한 건 뭐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로 잘 노력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혹시 그 자료들도 좀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1년치 거 좀 해서 처리 결과까지 해서 좀 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좀 있어요. 우리 지금 결산을 먼저 하고 이걸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예산 집행 관련돼서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결산은 또 이후에 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순서는 좀 안 맞아서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단 내에 공단 직원들이 비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비위 행위 적발되는 경우.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청취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 뭐 그쵸. 청취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이제 뭐 한 직원이 이제 직원들한테 금전 차입 이런 거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반갑 이게 근무 후에 직원들끼리 약간의 다툼 이런 걸로 살인미수 혐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단 직원들도 이제 복무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공직이잖아요. 여기도 공공성이 짙은 우리 공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게 좀 많죠. 뭐 공사 발주, 뭐 실제 여기서 그냥 공사 발주하고 하는 게 많은가요, 혹시?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원래 보통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가 다 들어가나요? 시에서 거의 큰 부분들은 시에서 다 하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추모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현금 없애고 카드로만 한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회계 수입에 어떤 일어나죠. 네. 현금으로 거래됐을 때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도 고려된 거죠. 뭐 부작용이 있어서 바꾸신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예. 다른 부서는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가 이게
그 순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시설관리공단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처리 결과 아까 여기 2023년도 4년도 거요. 네네네. 예, 그거를 양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아 네네. 아니, 뭐 제출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뭐 자료가 너무 많이 와서 받고도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근데 어쨌든 그 지난해 자체 감사 내용을 보면요. 예, 근태 관련해서 예, 그 좀 그 제대로 안 되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출퇴근 관련해서 장치 사용 준수하고 무단 이탈에 대한 이런 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잘 출퇴근 인식이 잘 안 되나? 그 이제 그 출근부 인식 찍고 퇴근할 때 찍고 또 장소가 어디냐 뭐 이런 거에 따른 뭐 한두 건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네네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태는 기본이니까요. 이게 또 그럼요. 예.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거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부에서 뭐 의혹의 눈초리로 볼 일이 없도록 예. 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건설공사를 어느 정도는 이제 발주를 하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분석을 거쳐서 그 예산을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데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그런 저희도 이제 감사부서에서 네네. 그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관련해서 업무 이제 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물가 정보라든지 또는 뭐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지를 감사 조사를 합니다.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예, 그런 예, 절차 과정을 거기부터 거쳐서 예. 거치신다는 거죠. 그 어쨌든 여기 뭐 건설공사 예정 가격 작성 부적정 이런 것들이 예,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다시 지적이 없도록 한번 지적된 것들은 이제 다시는 지적이 예.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는 이제 이거는 안성시민 그 모든 체육시설 안성시민 우선 예약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조례하고 같이 이게 이제 추진돼 나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 저번에 시스템이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 예, 어떻게 하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경기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아직 저기 시설팀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네, 지금 안성시 그 담당 부서에서요 조례 개정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 공유 서비스에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해서 그 행안부 시스템하고 연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먼저 바꿔야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고 시스템은 조례 바꾸면 바로 되는 건가요? 바로 되진 않을 것 또- 같습니다. 이제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민들 우선 예약제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또 있고 아직 뭐 안 이거 하는데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저는 민원을 듣고 있는 게 지역민들이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럼 어쨌든 조례 개정하고 경기 공유 서비스 통해서 할 수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자체 시스템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예약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바꿀 경우에는 좀 예산이 과하게 좀 예산이 한 3, 4억 소요됩니다.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그 저희가 어디 관광지를 가도 그 지역 뭐 주민등록증만 내도 이렇게 할인이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인데 이건 예약이어서 그게 어려운 건가요? 네, 저희가 그게 네. 아니고 네. 그 어떤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한 거죠. 하여튼 이게 올해 안에 제가 듣기로 올 상반기 안에 아니, 작년에 뭐 이렇게 좀 많이 추진이 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경기도 관련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근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럼 어쨌든 그 체육과에다가 얘기해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체육평생학습. 체육과적인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걸 잘 뭐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완성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공유 서비스가. 그 근데 어쨌든 의원님 저희가 네. 지금 테니스장하고 지금 그게 이제 많이 민원인이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과열되는 그 구장이거든요. 테니스장 주로. 그래서 테니스장이랑 소프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수작업으로 일일이 지금 확인해서 예약자들 그 안성 시민이신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지금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안성시에도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예약을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한 장짜리라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선 예약자 언제 실시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생활체육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일회용품 사용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설에서요. 예, 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나 일회용품 쓰고 있는 저희는 직원들은 일회용 컵을 다 없앴습니다. 직원들은 없애셨고 직원들은 뭐 특히 이제 그 환경위원 그쪽 그 휴게소나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작년서부터 지금 일회용 컵을 다 없앴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세척 시설이라든지 그 컵 보관 시설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해서 준비를 해서 쓰고 있고 그 이용객들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용을 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하세요. 네, 팀장님. 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 그 실내체육관하고 배드민턴 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그 다회용 컵을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쓰셔서 저희가 이제 계도 정도로만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성시청은 일회용품이 반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도 일회용품 반입 자체를 일단은 금지한다라는 이런 뭐 그 패널이 아니라 배너 같은 것들만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례에서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용객들도 행사할 때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용품 사용하게끔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능한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좀 제도화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요. 그 18페이지 24년 경영성과 수입 실적 보면 그 배드민턴 구장은 559%가 늘었는데요. 이건 뭐 왜 이렇게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소한 데들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이나 그 소프트 테니스 구장, 추모공원은 좀 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대관료나 이용료 그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검토가 되셨는가 해서 여쭙습니다. 그쪽은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배드민턴 구장은 네. 강습이 신설된 겁니다. 네. 2024년도에. 강습이 신설돼서 네. 수익료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예, 강습료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제가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왜 검토 안 해주세요? 어떤? 이용료 올리는 거. 쟤들이 뭐 권한이 별로 없는 거더라고요. 아니 근데 혹시 이거 어쨌든 여기도 평가 받잖아요. 기간 평가 받을 때. 그렇죠. 저희들은 뭐 올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경영 평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같은 경우 특히 재무 건전성 네네네. 굉장히 그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체육 시설이 뭐 수익성을 따지기에는 좀 저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올리는 결정권은 물론 안성시에 네. 있고 조례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 이용료를 올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가 적절한지 그런 검토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걸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다른 지역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료를 네네네.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받고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 건전성 평가할 때 이용료 수준 이런 거는 평가 항목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요. 하여튼 그걸 좀 뭐 한 달이든 두 달 안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검토 결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야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민 여기까지 하시고 박근혜 의원님 하시고 네, 추가 네, 질의는 정해 알겠습니다. 후에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네. 10분만 더. 먼저 그 다음 달 말에 경영 평가가 나오죠. 8월 달에 나옵니다. 89.89면은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네, 89.89면은 등급이 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점수가 그정 넘어야 가능합니까? 됩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질의 앞서와서 제가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 환경 미화부 하시는 분들을 그동안 이제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냥 일하시는구나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감사를 받아야겠다.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요.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고생하시는 거를 몰랐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소각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은 증가가 2,400톤이 증가됐더라고요. 감소가 매립이 이제 감소가 한 1,500톤 됐는데 매립이 줄고 소각이 증가된 거죠. 그럼 다행히 장비는 이제 수거 차량은 이제 또 늘 거 아닙니까? 일하시면 또 바빠지고. 근데 수거 차량이 17대 아닙니까? 그 집게 말고 이렇게 압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7대 돼 있는 거죠. 거기에 혹시 그 자동은 없고 다 수동이 돼 있는 거죠, 기아가? 차량이요? 네. 자동 기아가 있습니까? 수거 차량. 수거차. 네. 환경사업부장 김낙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 오토를 놓고 다 수동으로 수동이죠? 있습니다. 이게 장비의 그 내구성 포함해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성을 봤을 때는 이 수동 기어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렌즈를 통해서 뒤를 보시긴 보거든요. 자동 기어 있을 때는 훨씬 여유 있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장비 급할 때는 자동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 10년 전에는 오토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2대를 일단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 같이 청소차량 특성은 가다 쓰다를 반복하기 네. 때문에 저희는 자동이 제일 낫습니다. 맞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에서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 업체에서 그 타당이 지금 안 맞나 봐요. 이해가 이게. 그래갖고 수동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자동을 지금 안 만들고 있거든요. 자동이 나오면 저희는 즉시 바꾸겠습니다. 안전상으로 꼭 자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분리수거를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는요, 복무 위반 중에서 3년치를 보니까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가장 많았거든요. 한 30% 되는데 이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금품 수수나 뭐 다른 음주운전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걸 좀 안타깝게 8명이나 벌써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또 대책이 있습니까?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건데 뭐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고 이 안전운전 관련된 건 쉬운 거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또 혹시 특별한 교육 대책이 있으세요? 운전 관련해서. 여기 복무 위반 사례 중에 복무 위반요? 예, 30% 넘거든요 이게요. 내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글쎄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임직원 복무 위반 사례 중에 3년치 23건 중 8건이 안전운전 소홀이거든요. 20. 네, 요거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요거도 한번 특별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휴관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안성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안성 수영센터가 휴관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이? 첫째, 셋째, 둘째, 넷째
번갈아 쉬고 다 있습니다. 번갈아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수용 인원이 보니까 58만 명이 됩니다. 물론 중복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새로 생기는 수용센터도 겹치지 않게 혹시 동북권에서 휴관되면은 시내권 올 수 있고 가급적 거리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 약자 이동 지원센터 지금 주말에 보면은 승차 인원이 5명이거든요. 네. 5명이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해서 5명 태우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죠. 한 그러면 대가. 이게 물론 24시간 아니지만 근무 시간에 너무 수요가 적은 거 아닙니까? 공급은 많은데 예.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게 만들고 그분들은 쉬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항상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하루 평균 뭐 이렇게 업무 그 양이 2022년도 3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오던 건데 이거 뭐 업무의 효율도 그렇고 예산 효율도 그렇고 너무 떨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예. 전에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몰리는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는 수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1년 좀 땡기고 늦추고 하면서 이용에는 시간을 좀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주말에 예. 이용한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건 아예 주말 운영 안 하고 이분들은 택시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고 근무자는 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교통약자 지원팀장 양재석입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이용하는 거는 그 특별교통수단 차량이라고 해서 카니발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그 경기관광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 지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 3대만 지정을 해서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습니까? 저희 시 예산? 저희가 지금 네. 운영하는 대수는 24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한 대,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한 대, 심야 시간 한 대 이렇게 해서 3대를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배정이? 예산 배정. 예. 도비가 30%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도 그 경기광역에 대한 맞죠? 예. 통제를 받는. 안성 그러면 70%입니까? 12가?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세대 했을 때? 12만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총 운영 예산 비용은 1년에 24억을 교부 받는데요. 안성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한 75% 정도 되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75%면? 저희가 세세한 그 예산 사용 여부는 별도 자료로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2018년부터 하신 거죠. 네. 이제 거의 근데 이게 별로 반응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세요? 네.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의무적으로? 의무는 아닌데요. 예. 이용하는 분들은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건수로 100여 건 정도 1년에 이렇게 예. 하는데 되게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공도 서안성 체육 스포츠센터에다가도 내년부터 좀 할 같이. 그런 예, 좋습니다. 얘기. 그리고 그 경비 절감에 예산 절감 막 노력 많이 하시거든 지금요. 그래서 네. 좋아지시는데 그 최근에 뭐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소 직원 2분이 이제 하수관 거 이제 교체하다가 이제 사고 났거든요. 물론 이제 경비 절감 좋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직원분들이 안 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돈이 들더라도 안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이제 전력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성 추모공원 말씀하신 거네요. 너무 잘 해놨거든요. 5개티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행로입니다. 내년에 예산 꼭 담으셔갖고 담당관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세요.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운영위원회 있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볼까 하다가 시민운영회가 있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신다고 해서 접었는데요. 지금
주로 연간 6회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운영위원회요? 네네. 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6회 아니 4회. 6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4회 맞죠? 예, 말씀하십시오. 아 분과.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사회도 맞고 6회도 맞는 게요. 저희 조례상 정기회 전 시민위원 전체가 모이는 건 4회고 그 시민위원 안에 좀 약간 전문적으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기획분과, 시설, 환경분과에 분과위원회 대해서 또 분과위원회가 2번씩을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안건들을 또 총회에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6번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집행획도 있는데 위원들 회의 수당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위원들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3년, 24년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예. 거의 안 바뀌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내규상에서는 연임이 가능해요. 연임이 예, 가능하시고. 연임이 가능해서 연임하신 분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구성한 분들 나가신 분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나가신 올해 분들도 올해는 좀 25년도에 한 13분 정도가 바뀌었어요. 아, 13분 바뀌어. 예. 29분 중에 아, 이미 13분 바뀌신 거고요. 예, 바뀌고 남녀 비율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민운영회에 좀 역량을 집중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 시설관리공단만큼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이 네. 많이 되는 기관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시민운영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 거의 기관사회 단체장님들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도 물론 뭐 다들 다양한 이제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어서 의견들을 내시겠지만, 실제로 이 체육시설 이용하시거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접촉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체육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협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걸 시민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 구조가 마련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분들 중에 얼마나 이 시설을 실제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아 예. 네네.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는 그 종목별 간담회라고 해서 네네. 저희 팀에서 각 종목마다 간담회를 1년에 11번을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별도로. 별도로 따로 하시고. 네, 맞습니다. 시민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건가요? 시민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분과가 기획분과, 행정분과, 시설분과, 뭐 복지분과 해서 여러 분과로 이제 다양한 저희 공단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다양한 주제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종목별 간담회는 이제 뭐 수영, 뭐 야구, 축구 해서 종목별로다가 별도로 또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중섭 의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우섭 의원입니다. 그 아까 추모공원 관련돼서 조금 더 보강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보통 그 사망 시에 시간과 때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돌아가실 수 있다. 공휴일도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치를 할 경우에 추모공원으로 옮기실 때 아마 그 자체적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의.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 서류를 띄시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라든지 이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리상 가까운 게 한계점도 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뭐 어떠한 그 사망 시에 서로 어떤 그 본인들께서 본인 그 당사자들이 사실 현장에 가서 설명은 듣지만 현장에서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의 한 50%는 그냥 도착해서 나중에 그 추가 서류 때문에 재방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방문을 또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뭐 용인 평원에 가까운 용인 평원의 습이던 다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잘 알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산에서 직접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받으신 업체에서 위탁받은 해서 그 개인정보 처리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전산. 저희가 왜 365라는 그 전산 무인 시스템이 있지 발급기. 않습니까? 무인 발급기가. 그래서 사실 많은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류만 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른 지역은 잘 돼 있는 거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 추모공원에 방문했을 때 그 담당자분께서도 인근의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 여러 그 시설 이런 데서도 그런 무인 발급기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그 당일날 그 서류를 제출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이 뭐 가능하면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아마 예산을 좀 투여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모 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봉안담이 지금 이 추모공원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마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뒤에 계시 배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추모공원의 부부담이 지금 현재 부부담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몇 기가? 지금요. 네. 제가 그 봉안담이 개인께 8,304기가 있고요. 네. 부부담이 672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8,976개가 있고요. 예. 잔디장, 수목장은 다 이미 소진이 된 상태고 사용률은 개인이 896개를 지금 사용해서 남은 게 7,400개 정도 있고 네. 부부담은 634개를 지금 써서 94%를 썼습니다. 38기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예,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 지금 요점을 잘 이해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담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네, 다 차고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아마 윤달이 이달에 올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면 거의 완전 포화 상태다 이렇게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개인담만 사실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개인담은 한 7,000개 정도 남은 7,000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됐던 1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기수별로 보면 그 정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왜 부부담이 중요하냐면 거의 예를 들어서 남편은 평온의 숲에 있고 부인은 안성 추모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거의 돌아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같이 모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부담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점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안성시에서도 이 추모공원을 설립할 때 왜 이런 고민을 안 해보고 하신 건지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받고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제 안성시 공무원들 중에 이 담당 부서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왜? 당연히 부부를 따로 모시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부담이 당연히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 지금 안성 우리 추모공원이.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위탁을 받고 전문가로서 전문 업체로서 앞으로 우리가 안성시에서 분명히 이거로 아마 추모공원을 더 추가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아마
고민을 좀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벌써 부부담은 포화 상태다. 예. 그리고 제가 가서 봤더니 잔디장과 수목장이 그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너무 간격이 넓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사장님 혹시 확인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이사장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생각이. 같죠? 예. 제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3배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금 그냥 하나 공간으로, 한 개의 공간으로 그냥 뭐 아까 수목 잔디장이나 수목장으로 그러니까 200배, 300배를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그냥 그 효과가 없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점들이 아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그 시설관리 담당 부서에서 잘 고민하셨다가 안성시에서 나중에 추가로 추모공원을 설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같이 제안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께서 일부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 아니라는데 왜 이걸 그대로 고집해 갔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사님께서 뭐 김보라 시장님 만나시면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직원을 하셔야 돼, 이사장님.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아주 계속 갈 때마다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수목장하고 지금 잔디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뭐 다 나간 거잖아요.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예, 작년 제가 말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끝났- 현재 얼마나 했다고 다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그 공간에서 300배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를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효율이 없다. 그렇게 예. 좋으니까 아마 다 팔린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인근 지자체에서 뭐 화장시설이나 이런 장례시장이 잘 돼 있는데 이미 그 전서부터 오래 전서부터 설치돼 있는 곳도 시립으로 돼 있는데도 이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 넓게 하는 공간이 안성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거 파내고 다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그분들 지상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산 못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거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재이용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기간이? 15년? 15년이 맞습니까? 10년 아닙니까 혹시? 15년이죠? 네, 잔디장 자연장지는 30년이고요. 예, 봉안담은 최초 15년입니다. 최초 15년. 그러면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관리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관리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15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해서 또 관리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문가로서 꼭 그런 것 좀 잘 앞으로도 잘 보셔서 직원 하실 거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직원들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이런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다니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 만약에 내년에 가셨으면 작년에 가셨으면 올해도 더 나은 시설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넓은 그 견해도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사장님이 한번 프로그램에 좀 이렇게 더 생각 좀 고민 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네. 저희들보다 더 발전된 그런 지역 그 벤치마킹을 유도해서 많은 걸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에 있는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이 개인담 같은 경우 그 아직 저희가 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조금 주변에 있는 장례식장에 좀 홍보를 해서 빨리 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도록 좀 이렇게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더 봐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으셔서 어디더라 그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죠. 네, 네. 공용 주차장을 위탁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죠? 6월 1일부로 6월 달에? 네. 예. 그 잘 아시겠지만 그왜 공용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야간에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조례 개정의 취지는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을 야간에는 저녁 6시 뭐 시간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 6시 반 이후부터 그 다음 날 8시 전까지 무료로 개방하자는 취지였는데 혹시 그 알고 계시나요? 네, 여쭤보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요금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겠죠. 예. 혹시 저 위원장님 그 담당 부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교통 부서 누가 부서시죠? 담당 실무 네, 부서? 말씀하십시오.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아직 오늘 그쪽 회의가 있습니다. 아, 회의가 있습니까? 오후에 회의가 2시부터 있어가지고 여기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팀장님. 네, 하여튼 그러면 저 이사님께서 이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상권이 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 안성이. 그래서 많은 그 고초가 있으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 그 주변 상권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주변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네. 그래서 어떤 걸 빨리 시스템을 개편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 빨리 이런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예. 근데 보완해야 다른 지자체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러니까 그 검토가 저 알겠는데 이게 벌써 이미 전산화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코드 번호하고 입력하는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조속하게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서별 인력 현황 보시면 이 정수 1급 기능직 1급을 보시면요. 정수랑 현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예. 정수는 4명인데 현원은 6명이거든요. 뭐 24년보다는 줄긴 했는데 이 정원을 못 지키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정원 지금 되게 모자르는 거죠. 정원이 정수보다 저희들이 평균 한 10명 정도가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능직 같은 경우 분야별로 채용을 하는데 그 응시를 한 사람이 자격이 시험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격이 안 되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채용 한번 하는데 45일 플러스 일주일이 또 추가돼 있습니다. 신혼조회까지 해서 약 2달 가까이 걸려요. 이선생님 그러니까 과원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예. 저 오바가 된 거잖아요. 아, 모자르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사업부장 김경호입니다. 그 지금 정수하고 현원하고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때 정수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하고 현원하고 갭차가 이제 있어 보이는데 그 정원의 이제 정수의 합을 보시면 현원하고 이제 그 정수하고는 그러니까 현원이 적게 나와 있는. 네, 그거는 아는데 1급은 어쨌든 오바가 된 거잖아요. 1급 말씀을 드리는 건데 1급을 보시면 4명인데 정수가. 네. 근데 이제 현원 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24년도고 25년도에는 6명으로 돼 있거든요.
5년도에 4명인데 6명으로 돼 있는 거는 맨 밑에 보시면 임금 피크제 직원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현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안 본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민체육센터 본관에 에어컨이 몇 개 있어요? 1층에만, 2층 말고. 1층 어디 로비요? 그냥 본관 안에 1층에.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24년도에만 국민체육센터 에어컨 본관에만 에어컨을 5번 정도 수리를 했어요. 이게 노후가 돼서 그런 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체육센터 팀장 신수진입니다. 저희가 개관할 때 시스템 에어컨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수가 지금 파악이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실외기 제외하고 이제 본품만 해서 한 20대 가량이 넘습니다. 1, 2층이 다 합쳐서. 근데 워낙에 한 13년 정도 이상 쓰고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운영 시간이 워낙 길게 하루 종일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내구 연수는 어쨌든 지난 거네요. 네네. 네, 노후가 돼가지고 그런 네, 거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그 공사 기간에 맞춰서 네네. 전체 다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 좀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캠페인이든 교육이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폭력 예방 캠페인도 실시를 했고 이 임원 관리자 대상으로 고위직 폭력 예방 교육도 했는데 어쨌든 매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의 마찰로 내부 고발로 이렇게 시끄러운 게 한두 건씩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안성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사고 은폐 사건도 있었고 그것도 작년에 뭐 술 먹다가 다툼 끝에 흉기로 직원들 간의 폭행도 있었고 근데 또 6개월 전에는 뭐 갑질 내용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내외경제 혹시 보셨나요? 네. 그게 사실이 맞는 거예요? 이게 기사 내용으로는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이사장님. 돈 빌린 거 돈 빌린 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이 제가 기사 내용의 일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그 가해자 A 팀장과 이 이사장님과의 어떠한 특정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 팀장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16년도부터 18년도에 폭언을 하고 돈을 빌려서 직원들에게 갚지 않았는데 그래서 중징계로 팀장직에서 강등된 바 있는데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것도 팀장으로. 이래서 이 기사 내용이 맞냐고 제가 지금 사실 확인을 여쭤보는 건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게 22년도인데 2014년도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무 규정상 뭐 이제 4급이에요 원래 그 직급이. 그래서 뭐 한 번의 실수로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노라 열심히 하겠다 뭐 하는 여러 번의 그 어떤 청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사건이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돈을 다 갚았습니까? 팀장이 복직을 하기 전에? 그때요? 네. 그 사건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의혹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게 실제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도된 거를 우연치 않게 기사를 본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신문 나왔죠. 내부자들이 네. 제가 임기 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던 거예요, 이게. 근데 알리지 말아달라. 본인들이 결심을 하면 그때 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2024년 12월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다시 얘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새로웠던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어쨌든 이 팀장이 복직을 하고 나서 더 심해졌죠. 어쨌든 갑질 같은 게. 글쎄 그 내용을 알았으면 제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 작년- 확인으로 된 작년 말로 그러니까 퇴직은 됐는데 퇴사했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쨌든 다시 복직을 해서 또 다시 갑질을 했던 거잖아요. 이 직원들 팀원들은 어쨌든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고 뭐 심부름 개인 심부름도 하고 이랬던 상황이죠.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 그 개인적으로 그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큰 사고가 4건이 있어요. 이 4건. 이게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안성시장처럼 근데 어쨌든 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장으로서 인사 관리 능력은 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건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초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미화원 사고 은폐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술 먹다 다툼 끝에 직원들 간의 칼부림도 있었고 지금 이번 사건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쨌든 도의적으로 아니면 그 부분 뭐 유감입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은 아니지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저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해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지난 9월에 이 내부 고발자들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9월까지 이 직원을 해임하라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 통보 안 받았어요? 11월 달에 내려왔죠? 그거는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내려왔어요? 그거는 통보가? 저희가 이제 올해 3월 내까지 정리해라 처리 결과를 이렇게 내려왔어요. 통보해달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3월까지. 예, 올해. 말씀하십시오. 감사안전팀장 안정수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권익위에서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작년 9월인가 그때 한번 그 A 팀장하고 A 팀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했고 이제 그분은 권익위로 복귀를 했고 그분이 가시면서 얘기를 한 게 추가적으로 있나 한번 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자료를 보내줘라. 그거에서 이제 거기서 뭐 언제까지 해결해라 그건 없었고 그 후로 저희가 추가 자료를 보냈는데 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A 팀장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저기 조치를 했고요. 그 내부자들이죠. 어쨌든 하위직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일 거 아닙니까? 이 공직자들이 정말 많은 하소연을 해요. 저에게 실제로 지금도 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상황이 그 당시에 6개월 전까지. 근데 이런 게 과연 지금 2025년도에 가능한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다 겪어 오셨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공직하시면서 다 겪어 오셨던 일인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좀 하시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다시 돼서 짚어드리는 거고 어쨌든 강하게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저는 직원들에게 들었어요. 근데 뭐 강하게 약하게 이걸 떠나서 이건 짚어볼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국민권익위에서 해임 통보를 하라고 해서 해임 통보는 한 거죠? 해임 예. 그게 이번 연도인 건가요? 해임된 게? 작년 11월 달에 네. 네, 시청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시로. 그래서 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2025년 2월 달인가 3월 달까지 마무리해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바로 그냥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 12월 정도에 조치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에 해임한 건이 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왜 해임이 된 거죠? 그건 음주 직원이? 음주운전. 네. 삼진 아웃 된 거. 3번 걸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사장님이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연임까지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부 직원들의 얼굴, 이름까지는 다 아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만큼 더 주의 깊게 좀 봐주셔서 하위직 공무원들, 공직자들도 좀 정상적으로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팀장님들, 부장님들도 다 고충이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서 잘 이렇게 좀 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작년에 1위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 역대 최고점 97.2점이 기록됐는데 이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앞서 의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거는 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미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